자, 재산세는 보유가세입니다. 보유가세. 그래서 납세 의무자 스스로가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은 전부 다 간편합니다. 근데 신고 납부하니까 그 절차도 있고 납세 의무자 스스로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유가세들은 전부 다 단조롭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항상 우리 세 문제 정도 문제에서 매년 부가징수가 있어요. 부가징수. 재산세는 그래서 부가징수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가세권자들이 내게 어떻게 가세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문제가 꼭 출제됩니다. 한 문제가. 그래서 그거는 순서를 여기 교재에 뭐 순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칠판에 적는 그 절차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에 대해서 한 개가 나오고 두 번째가 재산세는 다른 세목들도 납세 의무자가 있지만 다른 세목보다도 납세 의무자를 유독 중요시합니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작년에 납세 의무자가 안 났어요. 원래 오야 되는데 그래서 납세 의무자 빠졌어요. 납세 의무자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세 전체는 내용이 어려운 게 없어요. 쉬워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그다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가징수는 기본은 노는 거고 납세 의무자도 올해 한 문제 노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세 문제죠. 한 문제는 뭐냐? 세율이나 가세 대상입니다. 세율 아니면 가세 대상. 가세 표준은 거의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아까 가세 표준이 조금 내용이 있었어요. 가세 표준이 복잡한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은 계산 구조가 있어요. 계산 구조가 있는데 우리 지방세는 계산 구조가 없어요. 특히 재산세는 특히나 가세 표준이 엄청 간단합니다. 개념도 없어요. 근데 세율직의 문제도 우리가 세율은 어디서 논다 했어요? 취득세가 힘들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공이 다 세율이 힘든 게 아니고 특정하게 취득세가 세율이 힘들고 그러니까 취득세가 주된 내용으로 시험 나오고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가 주된 내용이고 됐나요? 그래서 세율하면 가세 대상인데 재산세와의 가세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많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가 있죠. 토지. 이 토지를 구분해요. 나눈다는 거죠. 토지 소유가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대상을 나누는 겁니다. 종합 합산 가세 대상. 종합이란 말을 썼죠. 합산한다 말을 썼죠. 종합이란 말과 합산. 종합은 의미가 없어. 합산이란 말을 이야기해야 돼요. 합산. 여기서 합산한다. 어떻게 합산하고 무엇을 합산하는지 그 개념을 잡으면 되고요. 그다음 별도 합산이 있어요. 별도. 역시 별도가 있는데 여기다 합산이라는 말을 썼죠. 위에 있는 합산과 여기 합산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합산 개념을 이해하세요. 합산이 뭡니까? 더 하는 거죠? 더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 가세 있어요. 분리. 분리는 합산하지 않는 거예요. 물건 하나, 일필지마다 그 세금을 가세하겠다. 분리 가세 있어요. 이 분리 가세는 다시 저율, 아주 낮은 세율을 정하는 저율 분리 가세가 두 개 있고요. 그 다음 아주 높은 세율을 정하는 고율 분리 가세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종합, 별도, 분리. 분리는 저율 1차, 저율 2차, 그리고 고율. 총 5개로 나눠지고 있더라. 이 토지 5개를 나누는데 그 종합 이 토지가 지금 현재 이 토지가 종합 대상인지 전체가 종합인지 아니면 전체가 별도 합산인지 아니면 전체가 분리인지 아니면 이 필지 토지에서 일부분이 분리면서 일부분이 종합인지 일필지 토지에서 일부분이 별도면서 일부분이 종합인지 그러니까 전부가 종합 대상이 되어 있고 일부가 분리면서 종합이 되어 있고 일부가 별도이면서 종합이 될 수 있어요. 그 구분 문제를 놉니다. 근데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다음 중 토지의 대상을 열거한 것으로 종합합산 가세를 열거하였다. 아닌 것은 별도합산 가세성을 열거하였다. 아닌 것은 분리 가세 대상을 열거하였다. 아닌 것은 주관식이면 힘들지만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럼 그 기본 개념은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 용도 우리가 다양하죠. 그죠? 토지 용도 다양하죠. 그럼 우리가 28개 지목 있잖아요. 28개 지목. 되나요? 28개 지목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목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이 사용되는 지목만 구분 방법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했죠? 첫 번째, 전, 답, 가수원, 목적용지 있죠? 전, 답, 가목. 우리가 이 가장 1순위 있는 이 지목이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전, 답, 가목, 외곽 쪽에
전닭 가수원 이까지가 뭐냐 농지 그다음에 목적 농지 되나요? 전닭 가목 그다음에 뭐 순서가 임, 강, 염, 대 있죠. 임야. 그리고 임야지도. 그다음에 강천지 있죠. 이건 별 의미가 없어. 그다음에 임강, 염전. 그다음 대. 그다음에 뭡니까? 장, 공장 농지. 이거 엄청 중요하죠. 공장. 그다음에 장, 학교. 그다음에 차주, 주차장, 주유소 용지가 있죠. 그다음에 뭐 창도, 창고, 그다음에 도로, 창도, 도로, 철도, 그다음 제방 이런 거. 그다음에 청구, 유양, 하천, 그다음에 계곡, 국어, 유지. 그다음에 있죠. 청구, 유양, 양어장. 그게 유지 같은 거. 그다음 수공체원, 수도용지, 공원, 체유용지, 유원지. 마지막에 종, 사, 오, 잡.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28개 지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구분할 수 해야 되는 것은 뭐냐? 1차 농지. 농지는 뭐냐? 뭐와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하는 거죠. 전닭 가수는 그다음에 뭐 농지, 그다음에 목장 농지는 뭐와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하는 거죠. 임야는 뭐와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이 세 가지를 1차 산업, 1차 산업. 1차 산업 주된 내용이 어떤 대상이냐? 우리가 주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땅이죠. 땅. 그다음에 도시 제거예요. 도시 제거 이제 들어오니까 뭐가 있나요? 공장이죠. 2차 공장. 그럼 2차 용도에 공장이 있고 산업 용지죠. 산업 용지. 그럼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이 용도가 주된 내용이다. 자, 지금 내가 토지에서 1차 산업이다 하는 거와 2차 산업이다 하는 거와 그다음 우리가 3차 산업이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4차 산업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는 4차 산업 지금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각종 경제 파트에서는 현재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각종 법제를 만들고 있어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됐나요? 그럼 토지가 어떤 산업에 이용되느냐? 1차 산업 용도냐, 2차 산업 용도냐, 3차 산업 용도냐에 따라서 세금을 나누는 거지. 그럼 1차 산업 용도의 효율성은 어떻고 2차 산업 용도의 효율성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3차 산업 용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 자, 요 1차, 2차, 3차 중에 가장 비싼 땅이 뭐예요? 3차. 다 알고 계시죠? 이 3차 산업이 엄청 똑같은 평균 본다면 가장 높죠. 엄청 높은.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 1차죠. 이해됐나요? 그럼 1차 산업은 어떤 산업이에요? 만든다. 생산되는 거예요. 생산.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뭔가 생산되는 산업이다 말이야. 만들어지는 산업. 뭐 농지가 목적 농지가 임야. 인간의 힘에 의해서. 자, 그럼 2차 산업은 또 뭡니까? 생산. 그럼 누구에 의해서? 기계의 힘을 위해서. 여기는 인간이 기계를 다루어 가지고 기계에서 만들어진 노는 것을 2차 산업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3차 산업은 뭐 한다? 이것도 생산이야? 생산이 아니고 만들었잖아.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 쓰는 거야. 그럼 소비 산업이어서. 소비를 하니까 뭐가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소비를 하니까 뭡니까? 뭐 머리도 꾸며야 되고 해야 돼요. 소비를 하려니까 뭡니까? 몸이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서비스 산업이죠. 소비를 하려니까. 그럼 소비하면 뭡니까? 유통, 물류, 오거, 매매, 사고 파는 거, 상업, 금융, 모든 서비스 활동이 다 3차. 이거 아닌 건 다 3차라고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1차 산업은 비싸요, 싸요? 싸요. 됐나요? 그러면 가장 낮은 세율을 분리과세 대상을 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합산과세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는 너는 별도 합산과세도 있으면서 종합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3차 산업은 기본이 돈이 되기 때문에 별도 합산이면서 종합입니다. 자, 그럼 종합이란 말을 붙인지 알겠나요? 느낌이? 왜 종합을 붙였는지 알겠나요? 종합이요, 종합이. 종합 선물 세트. 모든 게 다 있다 해서 종합이잖아요. 어떤 용도의 땅이든 다 종합 대상은 존재하고 있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종합한다 말, 또 종합을 왜 그렇게 했어야 하지 말고
어떤 토지든 다 종합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토지든 다 종합 대상, 종합 대상 쪽으로 있고요. 그다음 분리 과세가 있고 별도가 있는데 느낌 어떤? 분리 1차, 2차 돈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럼 낮은 세율이 되지고 그다음 별도는 높은 세율을 하는 겁니다. 높은 세율.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뭐 어떻게 이용해야 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놀리든지 그들 방치든지 또 국가가 정해준 요거는 주거 지역인데 거기 공장을 이용하다든지 요거는 농지인데 그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다든지 국가가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 거는 전부 다 뭐 너 말 안 듣네 종합이라고 해요. 그럼 종합 대상은 일단 느낌 뭐야? 말 안 듣는 거, 위법 행위를 하는 거, 법을 어기는 거, 기준을 초과하는 거, 네? 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종합이라고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땅은 전부 다 뭐라고요? 종합이야. 그래서 우리는 딱 기준이 바퀴야, 초과야 이런 거 무조건 뭐야? 기준 면적을 줬다는 것은 적용 규제죠, 규제. 기준 면적 초과야, 그럼 종합이라고요. 기준 면적 초과야, 무조건 뭐라고요? 종합이라고요. 자, 지금 이 지역에 도시 지역에 있는 땅은 용도는 뭐예요? 지금 동래구에 있는 땅을 농지로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내가 이 대지 그 지목이 뭐가 돼 있을까요? 대로 돼 있을 거죠. 그래서 나는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없어요. 대지야. 건물을 질 돈이 없어서 나 대지를 놨어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게? 세금을 높게 해야 돼요, 낮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이 땅이 대지로 돼 있다고요, 대로. 되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건물을 안 졌어요. 그럼 당신 사정이잖아. 국가는 이 땅을 뭐로 이용하라고 했는데 되니까 그냥 그대로 나대지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라는 거야. 그럼 이용하지 않잖아. 그럼 너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세금 무겁게 팔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너는 종합이야 이래야. 방금 말했잖아요. 토지와 위치와 용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법을 어기는 땅들은 다 뭐다? 종합이라고요. 근데 그 문제 보면 기준 면적 초과다, 바뀌다. 이걸 암기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야. 종합이 되는 개념은 뭐냐? 말 안 듣는 거, 법을 어기는 거. 이 개념이 나오면 뭐다? 종합이라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종합은 어떤 땅이나 다 있는데 일단은 1차 산업은 농지야. 일단 기본은 분리입니다. 그럼 농지를 농지 상태로 위치에 맞게 이용한다면 그대로 분리해주겠다는 거야. 됐나요? 자, 예를 들면 맨 소재지에 농지가 있어요. 그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위치적으로 그럼 당연히 농지가 위치가 필요하죠. 위치에 어울립니까? 아닙니까? 맨의 농지는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어울린다. 맨에 있는 땅을 농지로 이용하고 있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어울린다. 그럼 기본이 뭐야? 분리입니다. 그럼 농지를 소유만 하고 있고 나는 도시에 살고 있어. 농지만 소유하고 있고 경작 안 해. 그럼 뭐야 해? 그렇지. 법을 어기는 거잖아. 농사 안 짓고 있잖아. 소유만 하고 있잖아. 놀리고 있잖아. 농지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어기잖아. 그럼 뭐다? 종합. 이런 거를 앙대하지 말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막 깨알 같은 글씨가 막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힘들어요. 이거 외에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근데 농지인데 농지를 내가 임대를 줘서 경작하든 본인이 자격하든 그거는 묻지 않는 거예요. 농지라면 그 현재 지목이 농지랑 농 상태로 이용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놀리고 있으면 뭐다? 종합이라는 거예요. 이용되고 있으면 분리가세라는 거예요. 분리가세 농지가 되면 세율이 엄청 낮아요. 0.07%야. 0.7%도 아니고 0.07%. 엄청난 세금이 돼요. 근데 종합이 되면 0.2%부터 출발해요. 0.07하고 0.2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종합 대상이 되면 0.2부터 출발해서 하고 요거는 분리되면 0.07%밖에 안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것도 보죠.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은 아무 장소나 공장을 있습니까? 우리 공업상에 공업지역 있죠. 공장은 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있어야 되고 산업단지 내에 공장이 있어야 되고 됐나요? 도시 외곽지역은 용도지역 지정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에 가가지고 허가받은 지역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됐나요? 근데 허가받지 않는 지역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장은 인구가 밀집된 장소에 있는 것보다는 도시 외곽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만약에 도시 내부에 있다면 공업단지로 조성한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왜? 거기는 물동면도 많아지고 산업 폐기물이 막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시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공업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말을 잘 듣는 거죠. 분리가세 해주는 거예요. 0.2%. 근데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이 상업지역 안에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어울리지 않으니까 뭐냐? 너는 종합이라고 해요. 이해됐나요? 종합이라고. 자, 그럼 면적에 면이나 읍이나 그 지역에 내가 허가받아서 공장을 가지고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죠. 인구 밀집지역이 제일 안 주죠. 그럼 뭐야? 분리라고요. 위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치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 일가 산업은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가지려면 적은 땅을 이용해야 수익이 발생합니까? 넓은 땅을 이용해야 돼요. 아주 많은 땅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야 되죠. 그러면 이 기준 면적, 이 정도 면적만 농사지어 이런 면적 기준 주면 되게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1차는 용도의 면적을 기준 주면 안 돼요. 그런데 2차나 3차는 수요자가 많아요, 적어요. 땅은 한정돼 있는데 땅은 면적을 늘릴 수 없잖아요. 한정된 땅덩어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1차는 수요자가 별로 없죠. 근데 2차 용도와 3차 용도는 그걸 필요한 수요가 많죠. 땅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 뭐 네가 필요한 거 뭐 무한정 이용해라 할 수는 없다고요. 원하는 사람들 뭐 나눠줘야 된다고요. 국가는. 그러니까 뭘 제한합니까? 이 정도 면적만 이용하세요라고 준다고요. 그게 뭐다? 기준 면적이라고. 뭐죠? 기준 면적. 그럼 기준 면적은 규제라고요. 기준 범위 안에 이용하는 것은 낮은 세로 정해지만 기준 범위를 넘어선 것은 높은 세로 해요. 그럼 기준 면적 초과 분야하면 뭐다? 종합. 기준 면적 이내는 뭐다? 별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땅은 무조건 기준 면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준 면적 이내는 뭐야? 별도.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 자,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기준 초과는 종합.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눌 거라고요. 왜? 뭘? 농지, 목장지, 임야, 공장, 산업용과 방금 3차 서비스 용도. 요걸 나눌 거라고요. 이것만 하면은 다른 어려운 게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7, 8에 설명 들으세요. 적지 마세요. 설명 들으세요. 자, 자료는 무한정입니다. 자료는 많아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자료는. 근데 듣는 거 중요해요. 자, 전체적인 여기서 한 문제 넣을 겁니다. 재산세는 첫째, 재산세는 보유가세입니다. 그럼 여기 핵심은 보유라는 뜻이죠. 보유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근거가 있다. 근거가 있다. 네, 그거 있다는 거죠. 자, 근거가 어디 있느냐? 가세 대장입니다. 가세 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다 하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공탕이야 하는 것은 등기부 등록원부 아니에요. 가세권자는 보유하고 있는 세금 어디를 분다?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는 가세 대장이 있어요. 대장. 그 대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 가세를 합니다. 자, 재산세는 뭘 보고 한다고요? 가세 대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 세금을 매긴다고. 누가? 지장군수군장이. 됐나? 이걸 쫓아가지 원래 다 하긴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친구가 들어오면 하긴 가지만 그 특별히 가고는 하긴 안 들어간 말이야. 가세 대장이 있는 것이 현실성 내용과 같다고 보여요. 재산세는 가세권자가 가세 대장을 근거로서 가세된다. 됐나요? 자, 명심하세요. 그럼 근거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비웠던 취득세 등록에는 근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세권자 알고 있어요, 없었어요? 몰랐죠. 근데 이거는 가세권자 알고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세대장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그러면 가세권자가 바로 계산하는 거죠. 무슨 주의입니까? 신고주의, 부가주의. 오케이, 부가주의다고요. 그러면 이 재산세는 앞에 취득세는 강력자치단체 세금이에요. 특별시, 강시, 도가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등록면에서도 강력자치단체인데 도세이지만 특별강세가 구세라고 했어요. 도구. 근데 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죠. 재산세죠, 재산세. 그러면 이 재산의 가치를 올려주고 재산 가치를 떨어진 것은 누가 관리해줍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해준다고요. 무슨 자치? 기초자치단체. 그럼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원이 되는 거예요. 시, 군, 구세라고요. 됐나? 재산세는 어디서 관리한다? 부가 한다? 시, 군, 구가 가세권자고 시장, 군수, 구청에서 부과한다고. 됐나요? 부가주의. 그럼 이 부과된 세금은 그대로 가세권자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세금을 결정했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가세권자 모르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직접 와서 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신고 납부하더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계산은 가세냐 결정했죠? 납세 의무자 모르죠? 뭡니까? 고지해야 되죠. 고지.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납세 고지서. 자, 그래서 이걸 뭡니까? 요 부가주의라는 것은 재산세는 확정 방식이 뭐예요? 부가주의에 확정됩니다. 그럼 확정된 세금을 뭐 한다?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확정 것을 징수해야 되죠? 어떤 식으로 징수한다? 고지서를 날려서 징수한다. 그럼 이 징수 방법을 어떻게 읽죠? 어떤 표현을 쓰죠? 보통징수.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 부가가세 표현이고, 국세는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 부가가세 이렇게 표현을 쓴다 했죠? 어떻게 하는 거? 고지서를 날려서 징수하는 방식을 지방세는 보통징수로 표현을 쓴다. 그럼 이 고지서 상에는 얼마의 세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하세요가 들어간다 했죠? 자, 그러면 이 부가주의는 가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하는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날 기준이고 등록에는 등기 등록하는 날 기준이고 됐나요? 그럼 재산세는 6월 1일에 했잖아요. 응? 6월 1일. 그럼 요 부가주의는 누가 6월 1일 날에 결정하다. 6월 시간이 흘러더라도 어느 점을 가지고 6월 1일 기준점을 한다. 이걸 가세 기준 1일 했죠. 암기해야 되죠? 그러면 고지서상에 납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누구 만나랬어요? 그걸 친구 만나랬어. 언제부터 만나랬어요? 16일부터 만나랬어요. 언제까지? 말일까지. 그게 납부 기간이 두 개죠. 하나는 친구, 친, 9, 7월 16일, 9월 16일. 그 달에 말일 7월 31일, 9월 30일. 납부 기간이 두 종류가 있다고요. 친구는 16일부터 만나서 말일까지 있다. 언제 날짜를 결정? 계산은 언제 하는데? 6월 1일 기점을 하고 납부는 언제 한다? 7월과 9월. 이해됐나요? 그럼 요거 암기해야 하나요? 이런 걸 간단하게 암기해야 된다고요. 그 내용이 여러 가지 탁탁 있는데 복잡한 내용은 없고 접어져 있어요. 자, 그럼 보통 징수했어요. 고지서 날렸죠. 그럼 이 기간 안에 세금을 납부해야 돼, 안 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뭐 확정 소멸되죠. 확정 징수에는 소멸됐잖아요. 납부를 안 했어.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어. 뭐 해야 됩니까? 가산. 그래, 가산금이요. 가산금. 앞에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 매너세는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스스로가 해야 될 행위를 안 할 때는 본세를 추징하는 가산세지만 이거는 뭡니까? 고지서를 날리잖아요. 어? 그럼 고지서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너는 기간을 어겼으니까 내 돈을 빌려 쓰고 있으니까 빌려 쓴 만큼 이자 부담을 하라는 성격이라고요. 그게 뭐다? 가산금이라고요. 가산금. 다시 가산금이야. 되나요? 그럼 가산금은 첫 번째 납부기간 종료한 그 다음날 8월 1일, 10월 1일 그 된과 동시에 몇 프로? 3%. 조세 총론에 있는 내용이라 했어요. 이건 재산세의 내용이 아니고 이미 조세 총론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가산세도 조세 총론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가산금도 조세 총론에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세금이 신고주의, 부가주의에 있으니까 모든 신고주의 똑같은 가산세가 될 것이고 모든 부가주의는 기본적인 가산금이 적용될 거다. 이해됐나요? 그럼 한 번에 끝내야 되는 내용이라고요. 3%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 뭐 8월 1일 날 10월 1일인데 뭔제 되는 9월 1일, 10월 1일, 7월 1일, 12월 1일, 1월 1일 이게 뭐죠? 1개월이요. 1개월 기준.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얼마 되죠? 7호. 얼마라고요? 7호. 다시 얼마? 7호. 7호. 0.75%. 0.75% 되나요? 0.75% 계산돼 있죠. 그리고 이 1개월 지날 때마다 0.75가 계속 누적되는 걸 중가산금,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근데 60개월을 넘길 수 있다 없다?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이 중가산금은 단 지방세액이 얼마? 30만 뭐 미만 30만 원 미만이면 아무리 늦게 내더라도 3%만 적용한 뿐이다.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가산금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알겠어요? 반복하면 돼요. 3%, 그 다음에 뭐 1개월, 7호. 됐나요? 계산 문제 안 나와. 항상 비율. 그리고 뭐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얼마라면 30만 원 미만이라면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됐나요? 두 가지. 자, 그럼 기본 절차 그러면 똑같죠. 자,
그래서 보유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다음 부가주의입니다. 그리고 고시세 있고 보통징수입니다. 그리고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 그다음 두 번처럼 보유가세니까 취득세 등록 행위세입니다. 행위세. 그 행위를 할 때마다 한 번 끝나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유세니까 한 번 가세로 끝나지 않는더라. 매년 부과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매년 돌아야 될 주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인 성립이 된다. 됐나요? 언제가 된다? 가세 기준 1이에요. 그 가세 기준 언제다? 6월 1일. 됐나요? 재산세 성립일이 가세 기준이고 그 가세 기준 1에 가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관계가 연결되는 거죠. 성립. 자, 성립된 가세권자 가세 기준이 있고 방금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납부기간이 있죠. 납부기간 친구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적습니다.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가 있고요. 또 한 번 끝나고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그럼 다시 와가지고 그러면 재산세는 가세 대상이 뭘까요? 재산세의 가세 대상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세하느냐? 첫 번째가 토지에 있습니다. 자, 땅이 있어요. 땅. 이게 뭐냐? 토지분 재산세라고 해요. 무슨 세? 토지분 재산세. 땅만 있을 때 토지분 재산세라고요. 자, 두 번째. 자,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인데 이것이 상가 등 주거용도가 아닌 건축물이 있어요. 주거용도가 아닌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은 건축물 가액에 따라서 세율을 정하고 이것을 건축물 재산세라고. 건축물. 그러면 토지는 토지 가액. 이 토지 가액에 대해서 세율을 정합니다. 그것을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아,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자체만 있어도 토지분 재산세가 되고, 되나요?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세금을 정한대요. 알겠나요? 그러면 위는 건축물 재산세가 되고 밑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되고. 됐나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이 있고 세 번째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용도가 주택이다. 주거용입니다. 주거용도 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엄청 중요한 예예요. 간단하지만 건물 가액하고 토지 가액하고 한꺼번에 합칩니다. 이걸 통합한다고요. 한다고요? 통합해서 가세하는 이걸 주택분 재산세라고요. 무슨 세? 주택분 재산세. 자, 이제 됐나요? 그럼 우리는 재산세는 부동산, 이 전체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정할 때 토지만 있으면 토지 가액에서 세율을 정하고 토지분 재산세고 토지 위에 건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 상가 건물이다, 빌딩이 있다. 이런 거는 뭐냐?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되나요? 건축물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요. 자, 여기에 있는 것이 주택이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정한다고요. 주택을. 단독택이든 아파트 연립주택이든 주택은 전부 다 가액을 합쳐서 통합한 것에 세율을 정한다. 이거를 주택분 재산세라고 해요. 그럼 요 두 가지는 뭐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 재산세는 여기 주거용이 들어가면 돼야 돼. 주거용이 아닌 토지, 주거용이 아닌 건축이라고 해요.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간단한 거, 예. 뭡니까? 선박이에요. 내가 그림이 너무 먼 거래요. 이건 더 먼 그림이다. 뭐가 돼요? 항공기. 자, 선박, 항공기. 십자가리 돼요. 네, 항공기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가세는 5가지밖에 없어요. 자, 재산세는 뭘 가지다? 토지, 건축물, 주택.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때는 뭡니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주택일 때는 통합해서. 이거 항상 명심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선박, 항공기. 이건 별 대상이 안 되겠죠. 여러분 중개 대상이 아니니까 선박, 항공기. 그리고 세율 적용도 아주 단조로워요. 이것도. 선박, 항공기는 뭐 그게 할 것이 없어. 대부분 요건데. 그 중에 가장 복잡한 게 토지랬어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요 종류 중에서 지금 이 종류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선박이 가장 많습니까? 항공기가 많아요? 주택이 많아요? 건물이 많아요? 그지, 땅. 땅에 다 있잖아, 땅 위에. 땅이 많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몇 월 달과 몇 월 있다? 7월 달과 9월 달이 납부가 있다. 땅 위에 있는 걸 먼저 합니다. 땅. 그럼 뭘 한다? 땅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부과를 한다고요. 납부를. 그래서 건축, 선박,
항공기. 됐죠? 그래서 7월 달에 고지하는 세금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달에 고지 날린다고요. 내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7월 달에 날라온다고요. 됐나요? 그럼 이제 있는 거 걷었어? 그치니까 뭐가 땅이 보이나? 그리고 토지는 몇 월 달? 9월 달이라고요. 자, 땅 위에 있는 거는 7월 달. 그다음 땅은 9월 달. 됐나요? 근데 주택은 어디 갔을까? 주택은 이놈의 주택은 땅과 건물을 함께 부과했잖아요. 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부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될 수 있죠. 이거는 상가 건물을 나눴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부과해서 부담되나? 그걸 가운데에서 나눠. 가운데 있잖아요. 나눈다고요. 나눈다는 건 얼마? 딱 쪼개면 5대 5로 나누는 거지. 5대 5라는 50% 50%. 다르게 말하면 2분의 1, 2분의 1. 되나요? 그래서 주택은 2분의 1은 얼마? 7월 달에. 2분의 1은 9월 달에.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2분의 1은 뭐다? 7월 달에. 2분의 1은 9월 달에 한다고. 납부 기간. 기억했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분 재산세는 주택의 건물분 재산은 7월 달이고 토지분은 9월 달 이렇게 표현하면 돼야 한다고요. 알겠어요? 두 개 가액을 합산한 거야. 가액을. 합산한 가액이 세를 주겠다고요. 오케이? 그 주택분 세액 전체에서 50%는 7월 달이고 50%는 9월 달이라. 그런데 원래 안 나는 것이 원칙인데 주택 세액이 너무 적다면 굳이 두 번 해가지고 귀찮게 할 필요가 있느냐? 비워드는데. 그래서 그때는 세액이 얼마 이하라면 그냥 한다.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아니나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시험 보세요. 주택이 시험이 살짝 많이 늦죠. 이 기준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기준은. 옛날에 처음에 이거 할 때는 기준할 때 5만 원이었어요. 이제 개책 올라가는 5만에서 10만 원을 바뀌었어요. 10만 원. 근데 지금 현재는 불과 얼른 이제 20만 원 바뀌었어요. 기준이 얼마? 20만 원. 얼마? 20만 원. 그래서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 재작년부터 바뀌었어요. 20만 원 이하라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은 20만 원도 엄청 부담될 수 있단 말이지. 이거 함께 고지했는데 나는 다시 고지서를 받았는데 한꺼번에 못 내겠다. 안문해 주세요 하면은 이제 자료를 보고 판단해가지고 해주겠죠.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납부 기간 끝났어요. 재산세 납부 기간 끝났어. 자, 그럼 갑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납부 끝났어요. 지방세 납부가 끝났다고요. 근데 지방세 각 지역에 있는 재산세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특정자, 정인철이라는 사람의 재산을 확인해봤어요. 인천은 대구도 부동산 가지고 있고 부산에도 있고 진주도 있고 창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더라. 그 부동산 중에 토지가 있더라. 토를 모아 보니까 특정 토지가 너무 많이 가 있더라. 너는 부자네, 고액 소유자네 해서 때리는 게 뭐야? 종합부동산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가진 종합합산가세 대상 토지를 5억을 초과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재산세를 냈지만 또 뭐 내라? 종합부동산 내야지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한 지역에 한 개 주택이 있는 게 아니고 투자란답시고 뭡니까? 저 뭡니까? 근도에 속초도 투자했고 여러 가지 주택을 가지고 있어. 6억을 넘어가네. 6억 넘어가네. 납자네. 또 내라. 재산이 되지만. 그게 뭐라고요? 종합부동산세. 됐나요? 자, 너가 상가 건물이 여러 개차 있네. 상가 건물은 건물이야. 그 건물에 대한 종부세 대상인데 상가 건물이 이용되고 있는 땅, 그건 좋네요. 비싸잖아요. 너만 요지를 다 가지고 있네. 그게 별도 합산가세상이라고요. 알겠나요? 너가 80억 넘네. 와, 부자네. 몰라. 종합부동산세 내라 말이야. 그래서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는데 5억을 넘어가면 상가 건물처럼 여건으로 이용되는 토지인데 그걸 합쳐서 80억을 넘어가면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는 주택 가액이 6억을 넘어가면은 뭐라고요? 이미 재산세 지방을 냈지만 2차적 부담하는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라고요. 아십니까? 그럼 대상은 몇 개밖에? 종합부동산 몇 개만? 세 개밖에 없죠. 종합, 별도, 주택 이 세 개만 한다고요. 종합부동산 대상은 세 개를 하려고. 토지 중에 종합 대상, 토지 중에 별도 대상, 주택 이 상만 5억, 80억, 6억 요거. 그러면 종합부동산 대상이 되면 또 고지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재산세고
이거 할 때 같이 이어야 된다.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1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요거는 재산세 납부기간. 됐죠? 자, 2단계 끝났습니다. 자, 2단계 끝고, 자, 몽 그림 그림이지만 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은, 여기서 고지서를 날렸잖아요. 뭘 날렸다고요? 고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상에 어떤 세금이 날릴까요? 할 때, 고지서상에 과연 재산세만 고지될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상에는, 자, 재산세라는 세목이 다 부여된 세금이 있어요. 재산세라는 세목은. 근데 이 재산세 세목 안에는 세금에는 여러분이 모릅니다. 순수 재산세의 의미 세금과 순수 재산세의 세금과 요 순수 재산세는 지은 게 없다고요. 왜?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산을 가지신 분이 올해 재산세 고지를 딱 보다 보니까 재산세 안에 세금이 요게 세금이 얼마입니다 하고 나 있어요. 얼마 돼 있어요. 얼마 있다고요? 그리고 옆에 뭐 이 세금은 가출이 얼마다라고 또 옆에 돼 있어요. 그럼 뒷면에 보면 세율이 얼마입니다. 뒤에만 어떻게 돼 있고 안 내면 어떻게 된다. 그게 다 뒷면에 돼 있어요. 요게 내용 여기에서 금액이 있는데 요 금액이 있는데 요 위에 도시적분 얼마 적어주면 참 행정공무원이 참 일 잘하는 거고. 알아요? 도시적분 안 적어주면 뭡니까? 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하니까 어떤 하나 또 공부한 사람이 자기 계산기 막 두드렸어. 도저히 뻔 계산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학원에서 배웠는데 배율을 적하니까 옆에 가시표 딱 있었다가 가시표 배율을 적는데 이 값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다? 이 도시지역분이. 이 재산세는 이 두 개 합해서 계산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요 속에 도시지역분 얼마다고 표현을 해주면 아 이건 얼마건 얼마다 알 건데 이해되나요? 그러면 또 넣어보세요. 그래서 재산을 어디에 가지고 있어야 이게 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도시지역 내에 있는 재산은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적용된다는 거고 왜? 너는 도시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뭡니까? 시설물에도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시설물 혜택을 누리니까 내가 세금이에요. 도시계획사업에 해서.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도시지역이야. 도시 밖에 있는 부동산 뭐만 된다? 순수 재산만 적용된다는 걸 알면 돼요. 알겠습니까? 도시지역 밖은 뭐 된다? 순수 재산세만. 알겠어요? 그럼 도시내는 순수 재산세 되면서 추가적으로 도시지역 재산세가 부과된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럼 우리 세법상의 도시지역 세법 도시지역 일환, 자, 뭘까요? 할 때, 자, 지금 현재 벌거 우리가 원래 행정구역이란 것은 도가 있고, 밑에 뭐가 있어? 시가 있고, 군 단위가 있고, 시 밑에 뭐가 있죠? 지역구 있나요? 아, 지금 그거 말고요. 그거는 통합된 거고, 시 밑에는 동이야, 동.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라고요. 지금 동사무소 안 쓰잖아. 주민자치센터잖아요. 근데 구 밑에는 면이에요. 이게 원래 행정구역 패턴이에요. 원래의 행정구역이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죠. 이것이 강력자치단체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초자치단체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특별광역시는 자치구가 있잖아요. 구 밑에 행정구역이 뭐야? 동. 이게 끝이에요. 알겠나요? 요리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정치를 막 하는데 뭐냐? 갈라붙이나. 통합도 시키고 짜게가지고 그따 붙이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군이 통합된 거 많죠? 시군 통합되고 오히려 보면 시가 군으로 된 것도 많죠? 이렇게 되게 많아요. 자, 우리 보면은 경상남도에서 떨어진 게 두 개 있죠. 울산 강릉시가 경상남도에 있었잖아요. 그럼 울산 강릉시가 쭉 들어갔죠. 부산에서는 뭐 기장군, 그래도 경상남도죠. 부산 강릉시 편입되고 또 그랬잖아요. 어느 뼈 아프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으면 이제 통합했어요. 통영시 아나요? 통영시가 원래는 뭐냐? 충무시였어요. 근데 원래 통영이기 때문에 통영, 충무시는 통영시로 편입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옆에 가면 또 뼈 아픈 데 있어요. 삼천포시였어요. 옆에는 사천군이었어요. 근데 또 뭐야? 사천시로 넘어가 버렸죠.
통합돼가지고. 예? 그렇죠. 근데 뭐야? 4천원이 뺏겨버리니까 결과적으로 4,000번가. 근데 또 어디 됩니까? 이거는 이제 진주시 사고 있는 게 다른 지역은 다 옆에 외가 유일하게 진주시는 그대로 갔어요. 예. 통합되는데 진양군이 있었는데 땅들은요. 그래 어째 통합되다 보니까 뭡니까? 이거 통합되다 보면 시 안에 뭐가 있어? 시 안에 업이 존재하잖아요. 시 안에 면이 있잖아요. 원래 업 명칭의 명칭은 구 단위 밑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통합되다 보니까 시 안에 업 면이 있어. 그럼 까지지 말라고요. 또 우리는 세법상에는 무조건 이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게 갖다 붙어 있던 세법상에는 뭘 한다? 이 명칭은 행정명칭이 이렇게 불려지는 지역은 세법 무조건 도시지역 바뀌라. 알겠어요? 기장군은 도시 바뀌라. 세법상 알겠나요? 그럼 이건 논다 안 논다? 안 논다고요. 아세요? 자, 울산 강릉시 둘러싸고 있는 거. 야, 울산 강릉시는 강신을 만치는 구가 많지만 참 좋죠. 가운데 태강이 흘러갑니다. 요게 뭐냐? 중구. 원래 구도심이죠. 예, 시청이니까. 그 다음 밑에 있어 남쪽에 있어 남구. 그 다음 흘러가죠. 위쪽에 있어 지명을 잘 따른 거죠. 북쪽에 있다 북구. 밑에 있다 남구. 그 다음 동쪽에 있다 동구. 여기도 있어요. 울산 강릉시가. 지명을 참 이름 부르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싸고 있죠. 여기나 울주군 군이 있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울주군은 어디 가선서야? 울산 강릉시 관할에 들어가요. 되나요? 근데 이거는 뭐냐? 군이죠. 군이니까 도시적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참 보면 우리가 울산대학교 고속도로 쫙 아시아 들어가면 울산에 쫙저 언양에서까지 들어오는데 쫙 들어오죠. 한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딱 떨어져요. 아이스 떨어져 무구동, 무구동, 예, 천상 해가지고 여기가 요지 아주 계속 발전하는 동네죠 이게. 그럼 울산대학도 있고, 그럼 그 중에 여기 울산대학교 밑에 위에 산비 있어요. 요렇게 다 있어요. 여기는 울주군이야. 요건 울산은 남구야. 여기 아파트 엄청 좋은 게 있어요. 여기도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더 비싸. 울주군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고 이게 싼데 재산세가 이게 더 많이 나와. 왜? 이 때문에. 무슨 말 있어요? 이 도로 하나 사이가. 도로 하나 사이. 자, 됐습니다. 안 지었겠지. 아세요? 재산세 뭐와 무엇이 통합했다? 순수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아까 뭐냐? 시 등 내에는 받는 세금이 있다 있죠. 그거 뭐 해야 된다? 지방교육세 20% 된다죠. 자, 그래서 재산세 내는 사람은 부담을 주는 부가세가 있어요. 그게 몇 프로냐?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단순 20%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되나요? 이 재산세의 20% 전부가 아니고 만약에 전세가 30만 원이 되고 이 순전세가 여기서 18만 원이 되고 요것이 12만 원이 됐다면 그러면 이 20%는 30만 원 전부가 아니라고요. 예, 순수 재산세 18만 원에 대한 20%라고요. 그래서 문제 넣을 때 20%에 가로 열고 해가지고 도시지역분 포함하냐 합니다. 도시지역분 뭐다? 제외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핵심 문제라고요. 두 번째,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당내입니다. 또 당내이지만 또 뭘 해야 되냐? 부동산은 움직이잖아요. 그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시설물들을 이용해요. 그럼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그 시설물은 뭡니까? 수리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돈이 들잖아요. 그럼 그 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 너가 내라 이래요. 그걸 우리는 특정 부동산의 지역자원실세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를 하며요. 무슨 세? 지역자원실세. 부동산을 가진 자는 그 부동산에 비가 내리고 하잖아요. 그 빗물을 빼줘야 되죠. 하수관을 이용해야 되죠. 그리고 각 가정에는 또 뭐가요? 빌딩이나 가정에서 주택에서 오수도 놓잖아요. 그 따로 시설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내라 이 말이에요. 지역자원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 재산세도 내고 또 뭐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실 두 가지 세금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세금이 달라요. 세금이 다르다? 그럼 따로따로 고지할 수 있겠지만은 굳이 어차피 누가 내는 거야? 어차피 한 사람이 낼 세금이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보면 돈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자. 뭐 하자? 이 두 개를 함께 기록하자. 재산세 고지 날릴 때
지역 자원시설도 함께 기록하자. 함께 기록한다. 뭐 병기 되나요? 병기. 그래서 병기에서 고지할 수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프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고요. 그럼 병기 세목은 뭐다 묻는 거고, 부가세는 뭐다 묻는 거고, 이걸 묻다고요. 그걸 맞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 됐죠? 내용이 복잡한 건 분명히 안 됐어요.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자, 그럼 또 말합니다. 아까 우리 전에 뭐가 있었죠? 면세점. 오늘 몇 번 한다. 취득한 물건 가액이죠. 얼마나 했어요? 50만 원 이하라면 가세하지 않는다요. 그럼 50만 원이면 가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등록 면허세였죠. 등록 면허세는 무슨 제도? 최저한세. 수수료라 했죠. 기본요금 제도라 했죠. 기본요금 6,000원 내야 된다 했죠. 얼마? 6,000원 미만이라면 세기. 그럼 이거는 아까 뭐라 했어요? 고지세 날린다 했죠. 그 고지세에 산 세금이 뭐냐면 소액이라는 직수를 안 한다. 소액 징수 면제. 돼요? 이제 적지 않고 이거 무슨 기준이라고요?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 세액이 얼마라면 2,000원 미만이라면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면 징수하지 않다. 그럼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한다. 돼요? 그다음 재산세는 우리가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세금이 많을 수 있다. 재산세 너 700만 내야 와, 한국 700만 이거 부담되네. 그래서 뭐 신청할 수 있냐?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전세만 유일하게 뭐가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간단히 분할 납부는 얼마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번에 좀 간단히 500만 원 초, 500만 원 초까지 신청할 수 있고 허가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기간은 얼마 주느냐? 분할은 나눠서 낸다는 거죠. 납부 기간의 일부를. 분할 기간 2개월. 그리고 요 기간을 2개월 줍니다. 2개월, 요 정도만. 500만 원 초까지 할 수 있다는 거하고 기간을 2개월 준다. 그러면 7월 달이면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하면 되지만 또 나머지는 뭐 8월 1일부터 2개월, 9월 30일. 되나요? 요 기간에 나눠서 낸다. 분할. 할부가 그죠? 여러 번 나눠지는 게 아니고 2개월 된다고요. 그럼 이걸 나눠서 내게 되라고요. 그럼 7만 원일 때는 앞에 500만 원, 뒤에 200만 원 이렇게만 낼 수 있는 거예요. 딱 7만 원이니까 300씩 300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얼마 기준에 하는 거는 다 배우고 일단 나눠서 낸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9월 되면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인데 나눠서 내면 이제 2개월 10월 1일부터 7월 30일 요것을 나눠서 낸다. 이 분할부다. 자, 그다음에 또 뭐 있느냐? 내가 재산세를 넘었어요. 부동산을 많이 가졌어요. 재산세가 얼마 나느냐? 3천만 원 났어요. 3천만 원. 와, 너무 부담되네. 현금 없는데 분할부도 부담되는데 그래서 내가 뭐냐? 다른 재산으로 하겠다. 물납. 우리 20가지 세목 중에서 유일하게 물납이 있는 세가 2가지밖에 없어요. 상속세 그리고 전세. 이것만 물납이 있는. 다른 것은 물납인데요. 근데 이 물납은 얼마일 때 할 수 있느냐? 1,0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초과시 할 수 있습니다. 얼마지? 1천만 원 초과시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뭘 할 수 있냐? 자, 저는 동래구에 부동산 많이 가서 동네 구청으로부터 재산 내려고 했어. 3천만 원 내라 했어요. 나는 물납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옆 인접한 금정구에 금정구에 부동산 구하겠어 할까? 웃기지 마. 받아줘. 이런 게. 어디 있어야 되나? 관할구역. 물납은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되고 오로지 다른 물건 안 돼. 금을 하겠어요. 내 금 주겠어요. 바꿔 말이에요. 금 타가지고 현금은 주란 말이에요. 금 자체 안 받는단 말이에요. 뭐만 받는? 부동산만 되고요. 물납 뭐만 된다? 부동산만. 어디 있는 부동산만? 관할구역에 부동산만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 아주 긴 내용들이 아니고 간단한 내용들이 한 18개나 20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 매년 안 온다. 안 올 수 없어요. 됐나요?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조금 쉬었다가 딱 있어요. 세부담상제도. 뭐? 세부담상제도. 그거 하나 찍고 납세 의무자 해가지고 이번 과정에 재산세를 마칠 겁니다. 됐나요? 지우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